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련된 얘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될 지수함수들은 요렇게 생긴 녀석, y는 a의 x승, 요렇게 생긴 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이 정도는 알잖아. 정의역은 실수 전체.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치역은 양수. 그치, 양수. 양의 실수 전체, 그치? a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값은 안 되고, 사실 a는 어떤 숫자면 안 되냐? a는 1, 2 아닌 양수만 다룰 거야. 왜? 우리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이거나 실수일 때는 밑이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0인 경우도 생각하지 않고 지수가 양수일 때만 생각하기로 했고, 그 중에 1은 왜 빼냐? 1의 x승은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1의 x승은 얼마니까? 1이니까 이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니까 따로 안 하겠죠. 그쵸? 요렇게 생겨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딩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어디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0,1이라는 정점을 지나요. 정점 0,1. 정점이라는 말은 a가 어떤 값으로 바뀌어도 0,1은 무조건 지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뉩니다. 뭐 자세하게 뭐 2 넣어서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죠, 그쵸? 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예요. 이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점점점 커지잖아, 그치? 무슨 함수라고 불러?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럼 밑이 0과 1 사이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x축하고 절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치? 뭐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어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x축은 식으로 뭐라고 써?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예요. 그쵸? 얘가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고, 요걸 가지고 y는 로그 a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관찰을 해볼 건데, 알았지? 자, 이 녀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등이 간지러워서 그래. 자,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미안해. 왜 너무 흉측했어? 등이 간지러운데 어떡해. 자, 이 녀석은 봐봐. 지수의 형태로 고쳐봐. 뭐라고 쓸 거야? 지수의 형태로 고치면 a의 y승은 뭐다? x다. 그치? 그럼 얘랑 쟤랑 비교해보면 어떤 두 문자를 바꾼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녀석하고 y는 a의 x승하고 a의 y승은 x하고 요 두 녀석은 뭐에 대한 대칭일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지금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인데 표현 방식만 지수 형태로 해놨냐, 로그 형태로 해놨냐잖아. 그치? 똑같은 식인 거야. 그치? 즉,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짬뽕을 시켜가지고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칭성 관련된 문제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 진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유리함수 풀어본 친구들 느낄 거야. 유리함수 문제 풀어볼 때 그래프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 기억 잘 안 나겠지만, 그치? 기억 당연히 안 나겠지만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y는 x의 대칭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무슨 함수? 서로 무슨 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는 뭐랑 뭐가 바뀌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그치? x, y가 바뀌는 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고, 그치?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그치? 즉, 그럼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치역은 양수네. 그럼 요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그치? 정의역이 양의 실수. 양수가 양의 실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참고로 알았죠? 자, 양의 실수를 줄여서 양수라고 한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같은 데 써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 양수이고요. 자, 요 녀석의 치역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수 전체예요.
어디가 정점이겠어? 0,1 y는 x에 대칭시켜봐. 1,0이 정점입니다. 그치? y는 0이라는 거 y 자리에 x로 문자 바꿔봐.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디겠어? 그치? 점근선이 y축 점근선을 가질 거야. 오케이? y축은 식으로 뭐라고 쓴다고? x는 빵이라고 쓴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여기다 그려볼 건데 여기 옆에다 할까? 옆에다.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자, y는 x 하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려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a가 1부터일 때 볼 거야. a가 1부터일 때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어딘가 0,1 이렇게 생겨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가끔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 아니 선생님 그리다 보면 얘랑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안 만나. 왜? 아니야, a가 1보다 크지만 엄청 작은 양수일 때는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게 밑이 대부분 다 자연수들 들어가잖아. 그치? 자연수일 땐 안 만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실은 지수함수 그래프가 엄청나게 우리가 왜곡해서 그리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줬지만 봐봐. 좀 비율을 맞춰서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y는 3의 x승 정도만 해도 2의 x승만 해도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2 나와.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그리고 4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밑이 2 엄청 충분히 작은 숫자잖아 지금. 그치? 그럼 3, 4, 5 이런 애들 봐봐. 특히나 10x승 이런 애들 봐봐. 그래프가 거의 막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문제 풀기에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기에 이쁘게 좀 완만하게 그려주는 것 뿐이지 y는 x랑 안 만납니다. 알았죠? 오케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홍색이 지금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인데 그럼 얘를 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게 a가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얘가 지금 a가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일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역시나 a가 0과 1 사이 숫자일 때 지수함수가 요렇게 생겼잖아. 지수함수가 지금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자, 요 지수함수를 y, 이거를 좀 잘 못하더라고. 그냥 보면 내가 알았지? y는 x에 대한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요 점선하고 요 실선하고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쵸? 이해됐니? 돼요? 도현이 안 돼? 뭐가 잘 안 돼? 돼요? 그쵸? 자, 이게 a가 0과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대칭성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대칭성은, 자, 그 다음 대칭성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행이동. 좀 칠판 좀 지울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 자, 우리 이 정도는 알죠? 어떤 y는 fx를 x축으로 땡땡 이렇게 동그라미 쓴 거는 그냥 는이 아니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로 받아들여요. 알았죠? 등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얘 식이 y는 f x-m 플러스 n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쵸?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식을 뭐라고 쓸 거야? y는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에 대하여도 로그 a의 x승도 똑같이 쓰면 뭐라고 쓸 거야? y는 로그 a 괄호 x-m 플러스 n이라고 쓰겠지. 그치? 이해됐니? 자, 요 두 녀석에 대해서 좀 관찰을 좀 해봅시다.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좀 해야 돼. 어디? 정점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잖아. 각각. 그치? 이 정점하고 점근선을 좀 찾아서 찍는데 좀 초점을 맞춰줍니다. 자, 그럼 원래 요 녀석의 정점은 1,0이었잖아. 그치?
0,1이었잖아. 그럼 정점도 평행이동한 만큼 그대로 평행이동했겠지. 그치? 정점은 어디겠어? 정점이 m, n 플러스 1일 겁니다. 알았지? 이거를 외울 필요 없고요. 뭐만 좀 기억하냐면 지수가 빵 되는 x값을 찾아 집어넣으면 돼. 왜 정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a 값이 바뀌어도 항상 일정한 지점을 지나는 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a 값이 바뀌어도 일정한 지점을 지나려면 얘가 몇이 돼도 상관없으려면 지수가 빵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지수가 빵 되는 x값을 집어넣어 보면 그거에 맞는 y좌표도 나올 거고 그게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일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로그도 진수가 몇 돼야 로그 값이 빵이야. 진수가 1 돼야겠지. 그치? 진수가 1 되는 빵 x값은 얘는 그럼 정점이 어디겠어? 그치? n 플러스 1, n 이렇게 될 거야. 왜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로그 값이 빵 나올 거냐. a가 몇이더라도. 그치? 그러기 때문에 n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녀석의 점근선 어떻게 될까?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야. 그치?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좌우 평행이동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고요. 상하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쵸? 그럼 y축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겠네요. 그치? 점근선 뭐라고 쓸까? y는 n이라고 써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그럼 x축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 x는 m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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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게 평행이동 되었을 때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적용된 형태인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만 좀 조심해주면 되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좀 잘 못하더라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요거 y는 어떤 상수가 이렇게 지수함수에 곱해져 있을 때 상수가 지수함수에 곱해져 있을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얘를 뭘로 해석해야 되냐? x축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k를 a의 로그 a의 k라고 쓸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얘로 바꿔버리면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게 결국 뭐야? y는 ax승을 x축 방향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이해됐니? 지수함, 다른 거는 애들이 별로 헷갈려 하지 않는데 요 녀석이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수함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상수가 뭐 얘랑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어도 요런 형식을 통해서 무조건 x축 방향 평행이동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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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 좀 조심해주고요. 자, 이번엔 요런 거 한번 좀 볼게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삐빔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y는 x를 하나 그려놓고요. 자, y는 x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지수함수 하나 그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 그냥 1보다 큰 걸로 하나 그릴게요. 그냥 적당히 자, 이렇게 지수함수 하나 그렸고요. 걔랑 y는 x의 대칭이 되게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도 하나 적당히 자, 이렇게 있을 건데 뭘 해줄 거냐면 요 녀석은 이번엔 x축 방향으로 뭐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고요. 로그 함수는 반대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식은 뭐 식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요. 요 녀석은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m 요렇게 써져 있겠지. 그치? 자, 일단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우리 요 녀석 n 봐봐. 지수함수 봐봐. 이 지수함수 n 이항해서 얘 로그의 형태로 고쳐볼까?
이렇게 써놓고 보면 질문.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뭐랑 뭐만 바뀌어 있어 지금? x랑 y만 바뀌어 있지, 그치? 즉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 그치? 지금 얘는 얘랑 똑같은 식이고 얘도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즉 얘네 둘이 무슨 관계? y는 x 대칭 관계. 이해돼? 이해돼? 둘이 언제나 y는 대칭 관계인 걸 알아야 돼, 알았지? 즉 봐봐, 얘가 x축으로 뭐 요만큼, 얘 y축으로 올라간 만큼, 얘가 y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어요. 몇 칸 가야 돼? x축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 정도인 것 같아, 그치? 길이가 똑같도록. 그리고 요 녀석이 x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얘는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이가 똑같게. 오씨. 쟤는 왜 혼자 그래? 수업 듣고 싶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걔도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그 평행이동된 녀석들끼리도 항상 y는 x에 대하여 대칭 상태이다 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요런 것들이 식에 많이 들어있어. 식이 되게 복잡하게 써진 두 지수함수 하나, 로그함수 하나 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알고 보면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인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블랙라벨 지수함수 파트에도 뭐 물론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특히나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아, 둘이 역함수 관계구나. 이걸 빠르게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고요. 자, 그럼 지수함수 안에서 지수함수 안에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뭐 함수를 두 개를 그려보자 이거야. y는 이제 a의 x승이 있고요. y는 b의 x승이 있는데 둘 다 1보다 크대요. 둘 다 1보다 크대. 1보다 큰데 뭐 한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한 녀석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자, 요 녀석이 y는 a의 x승이고요. 요 녀석이 y는 b의 x승이랍니다. 오케이? 자, 반드시 지수함수는 y축 오른쪽에서와 y축 왼쪽에서의 상황이 역전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봐봐. 지금 이 오른쪽에서는 y는 a의 x승이 더 b의 x승보다 위에 있잖아. 어딘가 하나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어디를 세로를 기준으로 잡아도 a의 x승이 항상 더 위에 있게 그려져 있지, 그치? 이렇게 되면 이 왼쪽에서는 항상 b의 x승이 더 위쪽에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문제. 뭐 얘가 얘보다 크냐? 그래서 이쪽 거 딱 넣어봤더니 성립하더라. 반대쪽 거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봐봐. 그냥 편의상 3의 x승이 큽니까? 2의 x승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 근데 x에 음수 집어넣으면 2의 x승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치? 실수하기 아무 생각 없이 맞네! 이러고 넘어가기 딱 좋겠지, 그치? 실제로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봐.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누가 더 큰데? 크잖아, 그치? 네, 이런 상황 좀 반드시 상황이 역전이 된다라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럼 그래프가 요 딱으로 그려져 있을 때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사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1을 집어넣어 보는 게 좋아. 왜? 1 집어넣으면 A 나오고 2 집어넣으면 B 나오잖아, 그치? 즉 Y좌표가 더 위에 있는 게 더 빠르겠죠, 크겠지,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요런 그래프를 그려줬었죠. 자, 화살표 좀 이쁘게 그려볼까, 오늘은?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밑이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은 역시나 이쪽은 내려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표시야? 밑이 커질 때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간다 이런 얘기 알았지? 오케이?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치? 그런 얘기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밑이 감소할 때도 당연히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서 요 녀석을 y는 c의 x승, 요 녀석을 y는 d의 x승이라고 하면 지금 봐봐.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그치?
자, C, D 중엔 얘가 더 큰 거지, 그치? 얘가 누군데? D가 큰 거야, 그치? 다만 D는 1보다는 커, 작아? 작지, 그치? 그럼 D 다음 뭐 남았어? C 남았는데 밑은 일단 양수는 돼야 돼, 알았지? 요런 관계를, 순서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대소관계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이렇게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로그 함수도 한번 볼게요. 로그 함수도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y축, x축. 자, 이렇게 있을 때 로그 함수가 x축 좀만 잘 그리자. 집중해서 보고 있지? 이거 진짜 초집중해서 보고 같이 생각해 가면서 봐야 됩니다. 자, 로그 함수가 역시 두 마리가 있습니다. 좀 가파른 녀석, 좀 덜 가파른 녀석. 요렇게 있다고 해보죠. 지금 이렇게 둘 다 증가함수 되게 그렸으면 둘 다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죠. 그쵸? 밑이 1보다 큰 상황. 그럼 요 녀석을 y는 로그 a의 x,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해볼게요. 알았죠? 봐봐, 얘도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해보려면, 자, 여기는 어떻게 비교를 해보는 거냐면 y가 1이 되게 비교를 해보는 게 좋아. y좌표가 1인 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왜? 여기는 a 집어넣어야 1 나오고 여긴 b 집어넣어야 1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y좌표가 1이면 여기 교점 x좌표가 여기가 a인 거고 이 교점 x좌표가 여기가 b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치? 즉 b가 a보다 더 큰 값이죠, 그쵸? 정리를 하자면 뭐 0과 1 사이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y가 양수, y좌표가 양수인 영역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더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녀석. 있죠. 그래프가 이쪽으로 갈수록 밑이 지금 커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가 봐봐, 마치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서 있는 녀석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원래 그런다고.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담그면 발이 올라오잖아, 그렇지? 여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쭉 잡아당기니까 이쪽 발은 뒤로 쭉 빠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빠지니까 오씨 막 발은 뒤로 이런 거야, 알았지? 오케이? 왜? 흉측해?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두 개를 더 이렇게 하나, 역시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요 녀석을 y는 로그 c의 x, y는 로그 dx. 이제 요렇게 놔버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지금 이 화살표 방향 역시 밑이 커질 때마다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 알았지? 그럼 여기서 지금 A, B, C, D 중에 누가 크기 순서대로 하면 넷 중에는 B가 제일 큰 녀석이고요. 그 다음 A고요. 얘네 둘은 1보다 크고요. 그쵸? 자, 봐봐. C, D 중엔 누가 더 커? C, D 중엔 봐봐. 요 녀석이 더 큰 녀석이야. 그치? 그치? 요 녀석이 누군데? D가 더 큰 녀석이야. 그치? D가 더 크고요. C가 더 크고요. 다만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니까 밑은 당연히 0보다 큰 숫자여야 합니다. 그쵸? 요렇게 그래프의 대소관계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용한 이용하는 대소관계. 길이, 넓이, 기울기 를 생각을 해줘야 돼. 길이, 넓이, 기울기 뭐 이 중 하나야. 길이나 넓이나 기울기나 이 중 하나야. 오케이? 봐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y는 로그 3이라고 하죠. 로그 3의 x가 있고요. 그 위에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4 정도 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때 얘랑 만나는 요점 x좌표를 뭐 x1, 요점 y좌표 y1. 오케이?
요 x좌표 x2, 요 y좌표 y2 라고 하재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그러니까 뭐 이게 참이니 거짓이니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본다고. 오케이? 이런 상황들이 x1, y1은 x1은 이 좌표는 항상 뭘 갖고 있어? 길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치? 좌표는 x1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야. 그치? y1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x1과 y1의 곱은 요 사각형의 넓이인 거야. 그치? 이해돼? 봐봐. 요 사각형의 넓이랑 x2, y2는 요 사각형의 넓이겠지. 그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사실 위에 게 더 넓어 보이니까 위에 게 답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이러면 안 되고 두 사각형에서 공통 부분 제외하고 나면 얘랑 얘가 누가 더 크냐를 비교를 해봐야지. 그치? 자,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요 그림에선 자,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클까? 맞춰봐. x1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x1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쵸? x1, x2 더 큰 거에서 한 거. x좌표의 차랑 y좌표의 차가 찍지 말고 근거 있는 자 찍은 왼쪽 자 1번 자 빨리 이거 좀 충분한 생각을 하고 얘가 더 크다 1번 얘가 더 크다 2번 같다 3번 자 얘가 더 크다 손 얘가 더 크다 손 똑같다 손 잘 모르겠다 뭐였어 3, 4번 같이 드는 거야? 자 둘이 봐봐 기울기 얼마? 질문이요 몇 도야 그럼? 45도 봐봐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치?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지 그치? 근데 요 간격이 여기서까지 간격이야 그렇지 요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야 그치? 그러니까 둘이 어때? 똑같지 야 그럼 봐봐 내가 다시 위에 거 이 넓이랑 이 넓이 비교하기 위해서 공통 부분 제외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지금 이 넓이를 비교할 건데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랑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하나씩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랑 뭐만 비교하면 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면 돼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 오이씨 그럼 이 길이는 어딘데? 여기야 그치? 이 길이는 어디냐면 여기야 그치? 왜 직각이 등변 삼각형? 근데 여기가 얼마야? 1이지 여기 얼마야? 4지 그치? 아 그림 너무 되게 애매하게 잡았네 1 하면 안 돼 여기 2라고 해야 돼 그치? 1은 애매해 여기가 2라고 해야 돼 그래야 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 문제 좀 내가 막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 거야 그냥 봐봐 이 길이는 1보다 크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인데 그럼 얘는 1보다 짧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이 넓이가 더 커? 즉 이쪽이 더 크다 이제 이런 식의 성질들을 찾을 수 있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야 요 길이가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요 길이가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그치 근데 요 길이는 1보다 커 그치 1이 여기 있잖아 여기가 1이잖아 요 길이는 1보다 작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더 길지 지금 확실하게 그치 이해돼? 그럼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넓지 그럼 요 넓이가 이 넓이보다 넓잖아 그치 공통 부분까지 어? 여기가 2라니까 여기가 2라고 여기 지금 2야 여기가 2고 이 길이 1보다 크겠어 여기가 1인데 작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쪽 넓이가 더 크다 요런 길이나 넓이나 요런 것들을 판단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림을 내가 너무 쥐알콩만하게 그려서 그래 크게 좀 그려줄걸 이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관계 항상 길이, 넓이, 기울기 이 중에 하나로 변환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제일 쉬워 이지 오케이? 이 문제들은 되게 쉬워 분수 형태로 돼 있는 녀석들 웬만한 거 다 기울기로 바꾸면 돼 정신 차리고 자 여기까지 함수 그래프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프 오케이? 자 뭐
설명해 준다고요. 또 다음 시간 되면 선생님 또 지수함수 평행이동이 뭐였지? 얘랑 얘가 왜 y는 x 대칭이죠?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정식. 근데 크게만 정리할게. 크게. 방정식은 그냥 세세하게 정리하려니까 좀 말만 너무 길어지고. 지수, 제목을 지수 로그 방정식 에다가 플러스 부등식. 아니 이거부터 하면 안 되죠.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 자,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 밑이 y는 ax 또 y는 로그 ax 둘 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야. 그치?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감소함수야. 오케이? 증가함수,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최대 최소 y는 a의 지수 자리에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의 진수 자리에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은 항상 일단 뭘 기준으로 나눠봐야 된다. 밑이 이제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고요.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왜 집에 가고 싶어? 자, 밑이 그래.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얘네 둘 다 동시에 해당되는 얘기야. 지금 둘 다 해당되는 상황이야.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썼던 거야. fx가 커져야지만 그래야지만 y값도 커지고요. f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져. 그치? 네. 마찬가지로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fx가 커질 때 y값은 작아지고요. fx 값이 작아질 때 y값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냥 뭐 진수의 최대값이 5야. 밑이 1보다 커. 그럼 전체 최대값 a의 5승.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 이게 최대값 찾아서 a의 뭐 최대값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알았죠? 지수와 진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지수와 진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 거즘 둘 중에 하나야. 2차 함수 아니면 하나 또 뭘까? 2차 함수 아니면 뭘까? 산술기 할 거야.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들. 알았지? 고등 과정에 있잖아.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 총 5가지 정도를 배워 너희가. 물론 문과는 무슨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뭐 그러는 거야? 네. 그치? 하나야? 그 5가지 정도 배워. 첫 번째가 2차 함수. 두 번째 산술기와 코시슈바르츠 그냥 묶어서 같은 단원에서 배우니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미분. 네 번째가 뭐 벡터, 나머지 뭐 없어. 오케이? 이 정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이 단원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를 쓰라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자. 이게 지수 함수고 뭐 이거고요. 또 이제 뭐 항이 여러 개가 나오는 최대 최소 있잖아. 그렇지? 항 여러 개. 항 여러 개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는 녀석에 뭐가 굉장히 중요해? 100억을 쓰고 싶었는데 100억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렇지? 범위를 조심해줘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치환하는 녀석 범위를 조심해줘야 돼. 봐봐. 자, 여러 개 치환해볼게. AX승. 얘를 내가 T라고 했어. 자, 질문.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T는 0보다 커야 돼. 자, 로그. AX승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T는 실수 전체. 왜? 봐봐. 요 함수 y 대신에 t라고 써져 있는 로그 함수의 t역이라고 생각해요. t값은 t의 범위는 y, 문자가 y라고 써 있으면 y값.
로그 함수 치역 실수 전체잖아. 그치? 로그를 치환하는 경우 실수 전체. 그러니까 뭐야? 로그를 치환하는 문제들은 많이 없어. 왜? 쉽거든. 2차식이고 실수 전체에 치환해서 뭐 할 거야? 판별식만 잘 쓰면 되니까. 그치? 판별식은 실수 전범위에서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의 실근을 판단하고 뭐 이런 상황에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는 치환하는 게 많이 없어. 왜? 보통 쉬워요. 자, 그 다음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A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을 T라고 치환했네? 자, 얘 산술기였으면 T의 범위가 몇 이상? 2 이상.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A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했잖아. 이 녀석은 그냥 알고만 있어. 실수 전체야. 오케이? 실수 전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 실수 전체를 함수값을 그 t값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을 보통 치환하는 녀석이 너희 많이 치환하는 거 뭐 여러 번 풀어봤지만 이거 네 가지 중에 뭐 다른 것 중에 되게 특이한 녀석을 치환하거나 이런 일 별로 없잖아. 그치?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을 거야.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개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짜쯔짜쯔 자, 다음은 방정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 요거 하나. 요건 좀 조심해야 돼. 문제를 풀다가 이게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야. x에 요런 애들이 들어있어. 문제 안에. 밑에 x, 지수의 로그 ax. 이런 애들을 항상 어떻게 처리하냐?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방정식에서도 함수에서도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야.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x의 로그 ax. 뭐 물론 이 자리에 앞뒤에 뭐 플러스 몇 지수에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렇게 있을 수는 있으나 무시하고 그냥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풀어주면 돼. 알았지? 왜? 얘를 여기다가 x에 로그 ax에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이렇게 좌변에도 뭔가 씌웠다고 쳐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얘가 진수의 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와 못 내려와? 내려오지. 내려오면 로그 ax 곱하기 로그 ax 똑같은 로그 ax를 어떻게? 두 번 곱한 거야.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뭐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뭐 치환하고 뭐 샬라샬라 뭐 곧다구의 문제가 돼 있을 거라. 그렇지? x의 로그 x승은 언제나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어떤 단원이든. 요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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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방정식 얘기 아주 간단하게 할 거야. 방정식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지수 로그 방정식. 자,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크게 나눠 보면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지수든 로그든. 오케이? 지수든 로그든.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치? 밑을 똑같이 해. 지수도 A의 fx승, A의 gx승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이제 그 다음은 지수나 지수 함수면 지수나 로그 함수면 진수나 끼리 비교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2번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 치킨 냄새 난다. 어디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 지수 방정식에서는, 로그 방정식에서는 밑변환 공식 이용해야 돼. 밑을 무조건 똑같이 맞춰서 밑변환 공식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냥 뭐 이렇게만 알아도 큰 틀이야. 뭐 어렵지 않아. 너희가 오늘 질문한 거에서도 방정식 뭐 이런 것 중에 항 두 개 땅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뭐 거의 질문도 안 했어, 지금. 오케이?
대부분 좀 식이 길고 복잡하고 막 K가 들어있어서 막 실근이 어디에 있냐, 뭐 몇보다 크냐, 이런 문제들을 거의 다 많이 질문을 하지, 그치? 자, 3번. 항이 여러 개야. 그럼 무조건 뭐 하는 문제? 치환하는 문제. 항상 치환하면 뭐 생각해야 돼? 범위 조심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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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또 로그 방정식에서 또 조심해야 될 거,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이거 빼먹으면 또 큰일 나요, 알았죠? 이거 빼먹으면 로그가 정의되어 있는 조건,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그 조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겠지. 그 조건만 무조건 맞춰주면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고, 특히나 이제 항 여러 개 있는 거 치환해가지고 뭐 실근이 2개 있네, 하나 있네, 이런 것들은 항상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정식의 실근 교점 X좌표, 그렇죠? 방정식의 실근 교점 X좌표, 이것만 잘 연결해서 식을 잘 해석하려고 해야 돼. 뭔가 내가 이런 느낌이야. 무언가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기존에 이전에 배웠던 모든 개념 중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용시킨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게 나의 결론이야.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안 알려준 게 없어. 내가 문제 풀 때 니네가 모르는 무언가를 쓰지 않아. 근데 나는 풀고 니네는 못 풀잖아. 그치? 어디에다가 뭘 꺼내서 써야 하냐, 이거를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오케이? 왜? 연고가 잔뜩 났어? 뭐 먹는 거야, 그거? 자,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부등식. 부등식은 이제 뭐 이 정도 수준 차이밖에 안 돼. 뭐 우리 방정식에서, 아니 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이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그치? 즉, 뭐 정도만, 저 1차 뭐 부등식과 방정식에서 무슨 뭐 정도만 좀 조심해주면 돼. 부등호 방향, 그치?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순간, 또 2차 부등식이면 는 뭐 또는 뭐 이렇게 나왔으면 뭐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이런 방향들, 그치? 이런 부등호 처리만 좀 조심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역시나 뭐가 중요하겠어? 부등호 방향을 결정하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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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또 무슨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냐? 함수의 그래프 아이디어가 적용이 돼. 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증가함수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x가 y보다 커,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야. 그럼 a의 x승하고 a의 y승 중에 a의 x승이 더 커. 그러면 x랑 y 중에 누가 더 크다? 원래 크던 쪽이 더 크다. 밑이 1보다 크면. 마찬가지로 로그도 로그 a의 x, 로그 a의 y 이렇게 생겼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여전히 크던 쪽이 더 크다. 이런 거 밑이 1보다 클 때는. 오케이?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a의 x승이 a의 y승보다 크면 바뀌죠. x가 y보다 더 작아집니다. 동영상 찍고 있냐 근데? 마찬가지로 로그 ax 로그 a의 y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 진수끼리 비교하면 원래 반대 부동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이 중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그치?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야 할 거. 자, 두 가지의 실수를 많이 해. 두 가지의 실수. 자, 짠짠짠짠짠짠. 이 x승이 3이 되는 x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x를 뭐라고 할 거야? 로그 2의 3이라고 하겠지, 그치? 그냥 지수의 형태로 고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이 x승이 3보다 작아지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x가 맞아 틀려? 판단이 잘 안 서웠지. 자, 그럼 맞아 틀려 그럼? 위에 갖고 안 틀려요. 똑같아. 자, 봐봐. 얘를 그러니까 지수를 로그의 형태로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우리 2의 x승이란 녀석은 아니까 우리 3이란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2의
로그 2의 3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 자, 이제 밑이 똑같아졌어. 밑을 비교해봐. 밑이 1보다 커, 크잖아. 그럼 지수끼리 쓸 때 뭐라고 써야겠어?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부등호 방향에 대한 처리를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어. 그치?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1차 부등식을 풀다가 x에 관한 그냥 1차 부등식이야. 근데 상수, 뭐 로그 2의 3 이런 것들도 상수잖아. 그치? 그치? 뭐 내가 x 곱하기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5야. 그래서 내가 x는 땅땅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애들이 이거 진짜 못해. 얘 또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3의 5 밑변환 공식 쓰기 전으로도 바꿀 수 있어. 그치?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지. 그치? 뭐 모르는 얘기 없지. 경민이 알겠어? 모르는 얘기 없지. 근데 이제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x 곱하기 로그 2의 3이 크다. 로그 2의 5보다. 오케이? 그 양변 얘로 나눠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팅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팅팅팅팅. 자,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되죠? 왜? 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 기준이 뭐야? 우리 숫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가 기준인데, 그치?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을 수도 있다고. 자, 마이너스 로그 3의 2분의 1. 자, 질문.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치? 이거 어떻게 판단해?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 자, 로그의 영부 양수냐, 음수냐?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죽으나 사나 양수야, 그치? 지수 형태로 A의 몇 승? A가 음수만 아니면, 그치? 지수가 아무리, 내가 간혹가다 진짜 막 미쳐버리겠는 게 막 2에 마이너스 10승. 음수잖아요! 아니라고, 그치? 음수 아니야, 그치? 지수의 형태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자, 로그만. 자. 로그. (1이) 기준이야. 내가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같은 편, 다른 편. 즉 1보다 커. 둘 다 1보다 커, 같은 편. 둘 다 1보다 작아? 그래도 같은 편. 그치? 하나 1보다 크고 하나 1보다 작아? 다른 편. 오케이? 즉 얘가 동그라미랑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은 편이야. 그럼 로그 동그라미의 세모는 1보다 양수예요. 지금 알았지? 같은 편.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랑 세모가 다른 편이야. 그때는 로그 동그라미의 세모는 0보다 작아. 여기에 편을 가르는 기준은 몇이야? 1이야. 알았지? 기준 1. 1을 기준으로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으면 같은 0보다 크면 뭐해? 그냥 이해됐죠? 이것만 좀 여기까지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전부야. 모르는 거 있어? 혹시 이 중에 너희 모르는 거 있어?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더 있어서 나도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내가 있잖아. 아무리 머릿속을 뒤지고 있잖아. 근데 책도 많이 찾아봤거든? 내가 며칠 동안? 없어. 내가 모르는 게. 지금 여기 설명해준 것 중에 내가 이것 좀 설명해줄까? 하지만 아까 전에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이거는 뭐 수학 원이라는 지수함수랑은 관련이 없는 성질이잖아. 그치? 그냥 어떤 함수의 성질들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내가 니네보다 뭐 좀 더 아는 게 있으려나? 대칭성 이런 것들. 특히 어디 파트? 수학상? 1학기 기말고사? 도형의 이동. 그 파트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전부 다 사실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련된 거 있잖아. 10개나 알려줬어, 내가 공식을. 그치? 공식을, 그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개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린다고. 왜? 봐봐. 함수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배려먹은 함수의 성질들. 짠짠짠짠짠짠짠. 나는 다 알려줬지만 아무도 알고 있지 않는 함수의 성질들. 그치? 자, 요런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f 마이너스 x. 자, 얘는 fx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을 시킨 거야? y축. 그치. 아유, 헷갈려.
얘는 X축 대칭. X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 그치? 얘는 Y는 X.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 기본적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그쵸? 이거 모르면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고등학생이 아니,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니죠, 그쵸? 자, 다음은 뭐 요런 거, 조금 더 변형시킨 거야. Y는 봐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뀔까? 한꺼번에 팍 하고 싶은 거야. 한꺼번에 팍. 아니 한꺼번에 팍 하고 싶은 거라고. 자, 6에서 자 봐봐. 얘랑 그럼 비교를 좀 해보면 비교를 좀 해봐야 돼. 비교를 요 x랑 요 x가 중심점이 얼마야? 저 x랑 저 x, 그치? 요 x와 요 들어간 요 녀석의 중심점이 3이야. 더해서 6 나오잖아? 네. 그치? 더해서 일어나면 3 나오잖아. 즉, 뭔 말이야? 중심점이 3이라는 건 x를 어떤 값으로 골라도 3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치? 그런 지점의 함수 값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x는 3에 대한 대칭 함수야. 이해됐니? 이런 것들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거야. 알았지? 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y는 10-fx. 이건 뭘까? 그치,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되네. y는 5에 대한 대칭인 거지. 왜? 그냥 나온 요 y값하고 평소에 나온 요 y값하고 같은 x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값은 똑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 결과물이 합이 항상 10이잖아, 그치? 합이 2로 나는 게 5라는 얘기야, 그치? 즉 y는 5에 대한 요 선에 대해 대칭시킨 함수입니다, 그치? 요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우리 함수의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 fx가 뭐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자, 아는 건데 있잖아.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되고 됐어. 이미 됐지, 그치? 고등학교 2학년도 됐고 앞으로 수투에서도 나오고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할 텐데 어디 가서 저건 뭐예요? 막 이러고 있지 말게, 알았지? 진짜 오늘 마지막, 오늘 이후로 진짜 내가 우함수, 기함수 모르는 애들 있잖아. 아, 몰라, 그냥 틀려, 쌍 그러고 말 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어떤 함수 y는 fx가 얘를 만족한데 f-x랑 fx가 같다를 만족시킨답니다. 그럼 요 함수를 뭐라고 불러? y는 fx를? Y축 대칭. 그치? y축 대칭 함수, 좀 줄여서 무슨 함수? 우함수라고 불러요. 사실 우함수란 이 표현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 우함수는 뭐다? y축 대칭 함수다. y축 대칭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y축 기준으로 지 자신이 포개지는 거. 함수 위에 한 점을 골라서 y축 대칭시키면 그 점이 무조건 함수 위의 점인 거. 그 지 자기 자신 위의 점인 거,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거 뭐 y는 x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차함수. y축 기준으로 접으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포개지는 녀석들을 y축 대칭 우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았죠? 자, y는 fx가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시킨다.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이런 y는 fx를 뭐라고 불러? 그렇지,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해. 오케이. 자, 집에 가서 이거를 다 증명을 해보길 바래요. 뭐? 자, 봐봐. f가 우함수고 g도 우함수입니다. 두 개를 더하고 뺀 새로운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한 두 개를 곱한 함수. 나눗셈 함수는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아직 분수까지는. 분수는 이과, 뭐 미적분이나 가서 배울 거니까. 그 다음 합성 함수. 자,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전부 다 우함수예요. 자, 하나만 증명을 좀 해볼까? 봐봐, 내가 hx를 뭐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함수라고 해보죠 뭐. 자, 내가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고 싶으면 h-x랑 hx를 비교를 해보면 돼. 그치? 왜 얘네 둘이 더해서 0 되면 이런 거니까 기함수고, 그치? 만약에 그냥 둘이 같으면 우함수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h-x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f 빼기 x, g 빼기 x인데, 자, f가 지금 우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f는 우함수니까 f 빼기 x랑 fx랑 어때, 얘가? 똑같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gx도 우함수니까 g 빼기 x랑 gx가 어때?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둘이 똑같네? 그러니까 hx가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네. h는 무슨 함수? 우함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일일이 다 못 외워. 왜? 우함수, 기함수일 때 얘네들, 기함수, 우함수일 때 얘네들, 기함수,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치? 난 있잖아, 이걸 정리해놓은 프린트를 한 30번 본 것 같은데 안 외워지더라고. 안 외워져. 이거 진짜 안 외워져. 달달달 외우면 몇 시간 기억에 남아있고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아, 우함수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은 우함수다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실제로 내가 요 계산을 해서 둘이 똑같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자, 이번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봐. 진짜 이런 거 여러 개 다 해봐. 이번엔 f가 기함수고요. g가 우함수입니다. 이렇게 합성한 녀석 또는 하나가 기함수 하나가 우함수일 때, 자, 이렇게 합성한 녀석. 자, 얘네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똑같아요, 뭐. 자, 얘를 역시 hx라고 내가 한번 놔볼게. 잠깐 지우고. 그럼 h-x. 요 녀석은 지금 이거죠, 지금, 그치? 봅시다. 그럼 h-x는 f, 괄호 g-x. 그치? 근데 gx가 무슨 함수? 우함수지. 그럼 g-x는 뭐랑 똑같아? gx랑 똑같아. f 그대로 쓰고 g-x라고 써져 있던 자리를 이렇게 바꿔봐. 둘이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f 서클 g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다 확인 자체가 막 많이 어렵지 않잖아, 그치? 형민 이해됐어요? 서현 이해돼요? 이해돼요? 뭐 이미 다 할 줄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뭐 너희들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모를 수도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함수, 기함수가 참고로 합성함수는 기함수끼리 합성했을 때만 기함수고 나머지 합성은 다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우함수 이런 거 합성은 전부 다 우함수예요. 어차피 안 외워져, 알았지? 이렇게 일일이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어딘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y는 x-3의 제곱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함수들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수업을 끝낸다는 건 아니고 설명을 집에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야, 알았지? 저 로그 함수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수함수. 그치? 그 시작도 안 했어. 하고 쉬어요? 좀 쉬자. 나도 힘들어. 되겠다. 진짜 호호호호호호호호. y는 fx가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다 가 의미하는 식. 얘도 필요 충분 조건. 양쪽 화살표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렇죠? P이면 Q이다도 성립,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상황. 자, 요 상황은 뭐냐? f x랑 f 두 가지 2x 빼기 2m 빼기 x가 똑같다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fm 플러스 x, fm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써 있거나. 오케이? 그냥 어렵지 않아. 그냥 m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함수값이 똑같아요.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럼 m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더했을 때 이 m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그렇잖아. 요 안에 있는 녀석과 요 안에 있는 녀석의 합이 이 m이 되게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만 맞춰주면 항상 x는 m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fx가 주어져 있고 저걸 어떻게 그려요?
뭔 말이지? 그래프를 그리는 아니지, 뭐 그래프가 막 식으로 막 나와 있고 그런 상황보다 어떤 함수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지금 요 상황은 지금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하나 더. y는 fx가 mn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이런 것도 봐봐. mn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떤 함수 위의 점이다? 그럼 얘를 대칭시킨 요 점도 무조건 함수 위의 점이어야 돼. 그치? 이해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 m에서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이만큼 x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면 요 점은 당연히 m에서 왼쪽으로 떨어진 지점의 함수겠지. 그치? 그럼 두 지점의 함수값이 똑같지는 않을 거야. 그치? y좌표가 대신. 그치? 대신에 봐봐.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의 중점이 이 점이어야 돼. 그치? 이해돼? 그럼 식으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y좌표의 중점. 요 자리는 대신에 요 자리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fx, f2m 빼기 x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치? 상관없겠죠.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m만 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이게 어떤 함수가 m, n에 대하여 대칭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나 삼각함수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왜 기함수, 원점 대칭이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 그치? y는 sin x만 해도 파이, 0에 대하여 대칭이란 말이야. 2파이, 0, 3파이, 0에 대하여 전부 다 대칭인 함수거든. 그치? sin x가. 그러다 막 설명하고 있는 막 고개가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뒤에 가면 종종 많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직접 이걸 식을 쓸 일은 없어. 다만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게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그 그래프의 성질을 나타내는 관계식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거쯤 다 설명해 준 것. 아이씨, 맞아요? 맞아요. 자, 필요 충분 조건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거쯤 다 얘기해 준 것 같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함수의 성질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